다양한 데이터가 생겨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차 입장에서는 카메라랑 라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를 주로 메인으로 써서 그 자율주행차를 돌리고 그다음 CCTV로 관찰을 해서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HDMI라고 해서 하이 데피니션 맵이랑 같이 써야 돼요. 자율주행차의 센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라는 센서가 있어요. 근데 라이다는 빛을 활용하니까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하면은 차가 센티미터 애큐러시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다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카메라로 이런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는 그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다를 썼죠. 근데 이제 라이다를 쓰려면 한 가지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라이다를 쓰려면은 기존에 맵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정밀한 맵이. 이 도로에서 이 건물에서 맵이 있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그런 하이 데피니션 맵이 있고 그거를 이제 라이다로 쏴서 아 그럼 내 위치가 여기구나 해서 센티미터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은 2012년에는 이제 자율주행 운행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 그리고 인공지능의 붐이 도래를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고 데이터도 이제 늘어났고 그래서 이때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개와 고양이가 구분이 어렵다.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불과 10몇 년 전에는 이러고 있었다. 이제 2015년에 되면서 자율주행차를 이때부터 이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립형 자율주행이냐 아니면 협력형 자율주행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독립형은 그냥 자율주행 차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협력형은 도로의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그걸 좀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이제 운행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나 뭐 웨이모, 모비라이 이런 기업들은 이제 독립형을 추구하고 또 협력형을 추구하는 토요타나 바이두,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테슬라는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독립형으로 갔던 거고 이때 이제 중국형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도 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 도로의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에서 이제 항저우에서 그 시티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또 MCT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MCT라는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중심으로 것들을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인공지능 붐이 좀 불어서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지원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카카오에서 처음 AI 장학생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강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유럽에 GDPR이 시행됐었는데 유럽 내에서 뭐 빅테크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내에 빅테크가 없는데 이제 유럽에서 그런 빅테크들이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 유럽도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저는 딴지를 건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GDPR을 시행을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해가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제가 박사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때 많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카메라를 쓸 거냐 라이다를 쓸 거냐 왜냐면은 그 웨이모는 2009년부터 라이다 센서를 썼었어요. 라이다 센서를 썼었는데 계속 그래서 이제 라이다가 이렇게 정확하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게 센티미터 애큐러시로 이게 거리를 판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라이다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연구원들이랑 밥 먹으면서 테슬라가 카메라로 한다는데 이거 되겠냐고 막 비웃었거든요. 막 비웃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테슬라는 당시에 이제 우리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라이다는 카메라랑 같이 쓰는데 데이터가 2종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카메라 데이터도 있고 라이다 데이터도 있고 이걸 통합해서 쓰려면 데이터 변환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가 있으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뭐 고비용 센서 그러니까 라이다 자체가 이제 비용이 비싸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난반사 문제로 기후에 영향을 받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라이다는 HD 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맵이 있어야지 쓸 수가 있는 게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컸던 거죠. 이 HD 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국가의 어떤 그런 정보여가지고 이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국가에서 공개가 잘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이거는 했을 때 굉장히 확장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토로 이제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카메라로 가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왜 우리가 라이다가 필요하냐? 눈으로 하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하게 일론 머스크가 남긴 말이 라이다 will be doomed 해서 이제 라이다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제가 라이다에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그런 슬픈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이제 챗 GPT가 등장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엔투엔드와 모듈러의 그런 싸움이 조금 시작됐어요. 엔투엔드는 테슬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모듈러 방식은 웨이모나 모비라이 같이 그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테슬라는 이때도 이제 확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엔투엔드 방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데이터랑 돈만 있으면은 이제 쉽게 만드는데, 모듈러 방식은 이제 데이터도 있으면 약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엔투엔드 방식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이제 축구를 할 때 어떡하죠? 감독은 손흥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 뭐 이강인 이렇게 있고, 김민재 이렇게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다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제 흥민이가 공격 맡고 뭐 이렇게 강의를 뿌려주고 약간 이런 거를 해서 그 모듈별로 이제 정하는 거죠. 할 일들을. 그렇게 정하는 게 이제 모듈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2E는 일단은 선수들끼리 알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런 영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선수들끼리 이제 잘 논의를 해서 이렇게 뛰다 보면은 그냥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도 나의 마음을 네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아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통하잖아요. 많이 뛰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랑 GPU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뛸 수 있으니까 마음 맞춰서 해라.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자율주행 패러다임이 이렇게 계속 변화를 했어요. 만들 때.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협력형과 독립형 자율주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때 사실 의미는 이런 자율주행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때 이제 독립형이 우세했죠. 왜냐하면은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업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독립형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하드웨어 구성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랑 라이다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카메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엔투엔드와 모듈러 방식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의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거의 사실 엔투엔드가 대세죠. 근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될 때 이렇게 두 개 대립되는 기술이 있을 때 중요했던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 채택되냐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 주는 거를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최소가 되고 수익이 최대화되는 기술이 당연히 채택이 되고, 또 기술적 가치에서 처리 속도나 유연성에 있어서 유리한 거, 기술적 가치가 높은 거,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을 하나 개발을 했을 때 전 세계로 얼마나 빨리 확장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건, 사실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기술을 개발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할 거는 안전이잖아요. 안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뭐 이런 걸 고려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기술 난이도를 고려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과 기술 가치 그리고 확장성이 최대가 되는 기술들이 이제 선택이 됐고, 그거가 살아남았다. 어렵나요? 조금 얘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혹시 뭐 질문이 약간 있나요 혹시? 네네. 라이다가 네네. LIDAR 뭐 네네. 게 있었고 RI 뭐 DAR 네네. 있었는데 두 개가 뭐 다른 건가요? 라이다,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R로 쓴 게 있고 L로 쓴 게 있고 시작하는 거. 그 레이더는 또 다른 거예요. 레이더는 초음파